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카메라를 산다 그래서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샀을 때 어떤 제품들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호 필름입니다. 사실 이거는 필수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에 쓰는 보호 필름이냐면 이 액정 부분을 보호하는 필름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액정이 사실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옷에도 막 스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손으로 터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스마트폰처럼 막 엄청 좋은 단단한 스크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보호하는 필름을 항상 부착하는 편인데, 저는 항상 요 회사 제품을 많이 씁니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 또 준수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실드의 제품이고요. 요거는 저는 한 11,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게 3개를 줍니다. 3개. 3개면요 평생 카메라 팔 때까지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의 투자로 평생을 보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새 걸로 교체를 해주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코팅이 좀 벗겨지고 이런 때라서. 그래서 제가 뭐 부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전문 청소 툴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킴테크 와이퍼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여기다가 알코올, 순도가 굉장히 높은 알코올입니다. 이거를 살짝 묻혀서 기름기와 각종 어떤 오염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하면 끝난 거예요. 네, 이것만 하면 끝난 거고, 그리고 나서 얼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꺼내줍니다. 제품을 처음에 구매를 하면 먼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먼지를 살짝 불어줘요. 부착해야 될 부분도 먼지를 좀 적당히 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스티커를 뗍니다. 스티커를 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아무 문제 없이 이 스크린을 보호도 하면서 웬만한 환경에서도 막 흙이 튀거나 먼지가 튀거나 하는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게 일단 강화 보호율이고요.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일단 뭐 필름과는 다르게 일단 시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 유리를 다시 보는 기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하나 뭐 얼마 안 하니까 붙여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걸 안 붙여서 나중에 이제 한참 쓰고 나다 보면은 막 스크래치가 나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코팅이 벗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중고로 혹시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고가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그냥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보호 필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요 정도 기기를 구매하신 분들은 단순히 요것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짐벌을 쓸 수도 있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여기다가 뭔가 막 주렁주렁 더 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몰 리그에 있는 케이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이제는 그냥 풀 커버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알파7 M3 시절에 사용하던 풀 사이즈 케이지예요. 근데 이제 요때 당시에는 이게 필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있어야 M3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 뭐 모니터도 붙여야 되고, 뭐 추가 배터리도 붙여야 되고, 무슨 뭐 마이크도 달아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기자재를 붙여야 하는 것이 당시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배터리를 요 하나만 꽂아도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걸 찍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업적으로 영화를 찍겠다 라고 한다면 저 정도 플레이트를 쓰는 게 맞지만, 영화를 찍을 때 학생 영화가 아닌 이상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랩도 너무 이제 뭔가 좀 버거워지고,
그리고 너무 무거워지고 그리고 모양도 안 예뻐지고 카메라 가방에도 똑바로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여러모로 안 좋고 안 예쁘고 해서 저는 그 뒤부터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L 플레이트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하단부와 옆부분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베이스 플레이트만 구매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구매를 했냐면 얘가 장점이 세로로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세로로. 근데 이게 이제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일반 베이스 플레이트보다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사실 얘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놔두면은 베이스 플레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장착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또 좋은 점이 이 안에 자석 시스템으로 렌치, 육각 렌치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조일 수 있는 이런 드라이버 조일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다 마그네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부착을 해보면요. 너무 간단. 예전에는 막 툴을 다 들고 다녔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냥 플레이트 안에 모든 툴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조여주면은 너무 꽉 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안 풀릴 정도만 하면은 끝. 이러면은 외형을 해치지도 않고 별도의 플레이트를 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일 손상이 많이 가는 부분이 하부거든요. 왜냐면 자꾸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하부 손상도 막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남성분들은 손이 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좀 카메라가 커졌다 하더라도 이 밑에 이게 남습니다. 이 손가락이 이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립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립 요 부분도 가죽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간섭 없이 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왜 있냐? 요거 핀볼 같은 거 이거 왜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요 배터리가 중간에 운이 나쁘면 뭔가에 걸려서 열려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약간의 일종의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걸로 나는 모든 걸 커버할 거야. 이거를 구축해서 난 이걸 시네마 리그로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풀 사이즈를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좀 전천으로 쓰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 모양과 무게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 정도만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스몰리그라는 브랜드가 워낙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밑에 플레이트 자체가 이미 아르카 스위스 규격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삼각대에 그냥 끼면 됩니다. 짐벌에 그냥 끼면 돼요. 그냥 다 그냥 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장착이 안 된다. 그럼 밑에 나사 구멍이 엄청 뚫려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 좋은 거 하나 그냥 딱 골라서 꽂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또 좋은 점이 그냥 쇠가 아니에요. 요게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약간은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견고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이거를 까딱거리면서 써도 이걸 CNC 가공으로 다 잘라낸 거라 이걸 이렇게 찍어낸 게 아니거든요. 다 잘라낸 거라 이거 정말 어떻게 뭐 따라할 수가 없는 만족도입니다. 정말 막 플레이트 들고 다니면서 막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끝. 그러면은 바닥에도 수평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너무 여러모로 좋은 그런 제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좀 약간 이런 외형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다면 잠시 이 렌즈 분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검색해 보세요. ND 필터 82mm 검색해 보시면은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냥 적당한 가격대 껴도 됩니다. 물론 만원, 2만원, 5천원 뭐 이런 걸 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가 여태까지 모든 렌즈에 전부 다 쓰고 있는 KNF 컨셉이라는 브랜드의 가변 ND 필터. 얘 정확한 제품명은요 KNF 컨셉 나노 A ND8부터 ND2000까지 가변 ND 필터입니다. 그래서 3스탑부터 11스탑까지 제어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업이 엄청 많은데 그냥 나노 A를 구매하시면은 제일 마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돌려서 끼면 됩니다. 그래서 끼면은 단점이 있죠. 이게 너무 많이 돌리면 이게 여기 그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이 화살표 문양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X자 문양의 어떤 얼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비싸면은 이걸 이제 딱딱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막아주는데 저 10만원 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좀 조심한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이 KNF 컨셉이 굉장히 전 괜찮은 게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외국으로 또 이제 사진 촬영을 나가는데, 그때 사진과 영상을 한 번에 컨트롤하려면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자, 요게 필요한 이유는 사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렌즈가 대낮에 찍고 싶은데 조리개 최대 개방을 하면 빛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왜 인간도 선글라스를 쓰는데 카메라도 써줘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농도를 조절하면서 선글라스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커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은 이 카메라 사실 이거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좋은 거 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대낮에 못 써요. 이걸 쓰려면 조리개를 막 조이거나 셔터 스피드를 엄청나게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고 이게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코팅도 그냥 웬만한 저렴한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좋기 때문에 카메라를 쓰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 뭐 물론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 SD카드입니다. 이 SD카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얘를 사용하려면 최소 사양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키오시아라는 브랜드고요. 엑세리아 프로 G2 256기가고 V60 규격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빠르던데? 최대 읽기 속도 300MB/s, 최대 쓰기 속도가 250MB/s입니다. 같은 규격대의 렉사보다 빨라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지금은 좀 세일을 해서 전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가격은 대략 요즘 거의 다 20만원입니다. 256기가는 거의 20만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못 사요. 요 뒤에 보시면 UHS-2 규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 SD카드와는 다르게 요 위에 칩 부분이 한 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 제품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D카드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롯 1을 사진용, 그 다음에 슬롯 2를 비디오용으로 놓고 씁니다. 근데 이렇게 딱 껴서 쓰면요, 256기가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H.265 그걸로 쓰니까 9시간 47분 나옵니다. 제가 세팅을 전부 다 해놨는데 9시간 47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H.265 기준으로 9시간 45분은 엄청난 겁니다. 256기가를 쓰는 건 한순간이에요. 솔직히 이거 9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막 이것저것 찍고, 또 사실 우리가 뭐 영상도 찍지만 그냥 영상이 아니라 슬로우 모션도 또 찍고 또 타임랩스도 찍고 뭐 이것저것 많이 찍다 보면 생각보다 쭉쭉쭉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행 갔을 때 특히나 우리가 막 백업했다가 뭐 했다가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구도시바 브랜드였는데 요게 지금 요걸로 제가 봤을 때 리브랜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구매를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사야 돼요. 저도 지금 몇 개 더 샀습니다. 여행을 거의 4박 5일을 찍어도 무방하다. 뭐 여행 가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찍어올 거 아닌 이상은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SD카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든지 배터리를 쉽게 충전하고 교환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 교환, 보관, 이 모든 3박자가 한 번에 다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행 갈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완충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 4개를 바리바리 싸갑니다. 그러면 막 가방 안에서 막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난리가 아니야. 충전할 때도 뭐 충전 도크 스테이션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다시 고이 펴가지고 그 위에 꽂아서 충전기 연결해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대로 다시 가방에 넣으면은 막 충격에 다시 막 다 빠져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여기다가 4개의 배터리를 꽂는 거야. 그냥 정품도 꽂을 수 있고 호환 배터리도 꽂을 수 있고, 일단 요 규격에 맞는 배터리는 다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소니 버전이 있고 뭐 니콘 버전이 있고 캐논 버전이 있고 엄청 많은데
요게 이제 장점이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무게는 엄청 가벼워요. 동시에 4개를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이제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1번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배터리 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꽂아요. 잘 보시면은 꽂고 보면은 이렇게 뜨죠. 보면은 요 두 번째 요거는 지금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다가 교환하고, 왜냐면 여기 인디케이터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배터리가 내가 다 쓴 건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구매하면서도 사실 많은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뭐 스몰리그에서도 나오고 틸타 요것도 있고 뭐 다른 제품들도 많더라고. 근데 요거를 구매한 게 요 동급의 제품들 중에서 45W 유일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은 이 인디케이터를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을 누른다거나 해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배터리를 넣었다 이렇게 해야만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가격은 딱 5만원. 제가 출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촬영을 길게 하거나 할 때 배터리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요걸로 좀 이번에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틸타의 포터블 4채널 USB 급속 충전기 요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여기서 나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요 부분은 나한테 필요하다, 요런 제품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랬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망설이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카메라는 보호를 받을 기회가 날아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중 소비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ND 필터 같은 거 없으면은 여행 가서 카메라 그냥 무겁게 들고 온 사람, 카메라 들고 온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요 5종 세트 요거는 일단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요거 다 합쳐서 거의 20만원 돈 되지만 그 넘는구나 거의 30만원 가까이 30만원 넘는구나. 아무튼 30만원도 넘지만 이 제품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상적인 하이엔드 카메라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지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촬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편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생산성 투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난 좀 예산이 막 몇백만 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야, 뭐 요즘 같은 시국에 SSD를 산다? 친하게 지내십시오. 요즘 같은 시국에 1TB짜리 SD카드를 막 턱턱 산다?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런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렇게 필요한 제품들을 알맞게 고르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 지금 오고 있는데 레인 커버가 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